전도는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거 맞아? 근데 전달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 안 가? 안 가죠? 이쪽으로만 가. 맞나? 반드시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말단으로만 이동하는 게 전달이야. 맞지? 얘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했어? 안 했어? 했죠? 자,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전도의 단계는 어떻게 돼? 분극 상태. 맞아? 분극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무슨 상태? 탈분극. 그렇지. 탈분극이 되고 자극이 계속 있으면 돼, 안 돼? 칼로 찔렀는데 계속 아프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죠? 누가 간지럽혔는데 24시간 간지러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맞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제 축삭돌기가 있다라고 할 때 맞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극을 줬다라고 해보자. 맞나? 우리가 이거를 진짜 잘 외워야 돼요. 잘 봐. 평소에는 그러니까 분극 상태에서의 특징을 말해볼까, 얘들아? 이 분극 상태에서는 우리가 축삭돌기 세포막에는 세 종류의 막단백질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나트륨, 칼륨, 펌프. 두 번째 나트륨, 통로. 세 번째 칼륨, 통로가 있다라고 했어. 맞죠? 분극 상태에서는 뭐만 작용을 해? 나트륨, 칼륨, 펌프만 작용을 하지. 맞나? 맞죠? 되겠어? 다시 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만 작용을 합니다. 펌프의 역할이 뭐죠? 농도에 순행하는 거야? 농도를 역행하는 거야? 펌프니까. 물을 펌프질하면 어떻게 돼? 낮은 수위의 물을 높은 수위의 물로 끌어올리죠. 역행하잖아. 맞지? 이것도 역행을 해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을 어떻게 하죠? 그렇지. 바깥으로 퍼내고. 맞아요.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내. 그러니까 나트륨이 바깥에 가득 쌓여 있는 거야. 맞죠? 다시 나트륨을 어디로 퍼낸다고? 바깥으로 가득 퍼내. 맞지? 나트륨을 바깥으로 가득 퍼내고. 칼륨은요? 안으로 가득 들이는 거야. 맞지? 그러면 안쪽으로 칼륨이 들어오고. 괜찮아? 안쪽으로 칼륨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맞니? 근데 이때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자, 말해봐. 나트륨 3개를 퍼낼 때 칼륨은 몇 개를 들인다고? 2개를 들여.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마이너스야? 안쪽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3개, 여기는 플러스가 2개니까. 맞지? 그래서 안쪽이 막전이가 얼마라고 했지?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어떻게 돼?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마이너스 70mV로 나타난다라고 했다. 맞지? 괜찮아요? 그치? 되겠어? 마이너스 70.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으로 들여. 그러면 나트륨은 바깥이 고농도, 칼륨은 안쪽이 고농도가 되는 거야. 되겠지? 이때가 분극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은 뭐가 열린다라고 했지? 자, 탈분극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펌프는 항상 작용을 하고 있고, 맞지? 얘는 나트륨, 그렇지, Na, 나트륨 통로가 오픈된다라고 했죠. 맞나? 나트륨 통로가 오픈되면 어떻게 돼? 어디가 고농도야? 바깥이 고농도야? 안쪽이 고농도야? 바깥이 나트륨이 더 많죠?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딱 열리면 어떻게 되죠? 나트륨이 안으로 확산돼서 들어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나트륨 양이온이 안으로 확산돼서 들어오니까 안쪽 막전이가 어떻게 돼? 그렇지. 플러스로 올라가겠죠. 괜찮나? 그래서 마이너스 70이었던 애가 요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맞죠? 어디까지? 그렇지.
플러스 3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야. 맞죠? 여기가 극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분극.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극? 탈분극. 요렇게 되는 거야. 맞죠? 따라왔니? 그 다음에 자극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뭐가 일어나? 재분극이 일어나야 돼. 재분극에서는 어떻게 되죠? 나트륨 통로는 닫히죠.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무슨 통로가 열려? 칼륨 통로가 오픈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칼륨 통로가 오픈되면 이제 어떻게 돼? 안쪽에 있던 고농도의 칼륨이 바깥쪽으로 확산돼서 나가겠죠. 맞니? 따라왔어? 양이온인 칼륨 이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산돼서 나가잖아. 맞지? 그러면 요 안쪽 막전이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로 되는 거야. 되겠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쭉 떨어졌다가 이 가속도를 못 이기고 살짝 더 떨어졌다가 다시 70으로 이렇게 되돌아오지. 맞나? 여기 극소점이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82. 여기를 지칭하는 말을 과분극이라고 하고요. 맞아? 과하게 분극됐다. 요 사이 구간을 무슨 분극? 그렇지. 재분극이라고 했었어. 괜찮니? 기억나? 여기가 탈분극, 여기가 분극, 분극, 탈분극, 재분극,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분극. 요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맞아? 괜찮아요? 이해했어? 안 했어? 되겠지? 다시 지금 물어보자. 얘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언제 작용해? 항상 작용해. 요때도 작용하는 거야. 나트륨 통로는 언제 작용해? 언제 열려? 그렇지. 탈분극에서만 열리는 거야. 맞지? 유림이 듣고 있니? 네. 칼륨 통로는 언제만 열려? 재분극에서만 열리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순서 어떻게 돼? 얘는 항상 작용. 나트륨 통로 열렸다가 얘 닫히면서 칼륨 통로 열리고. 맞죠? 나트륨 통로 열렸다가 얘 닫히면서 칼륨 통로 열리고. 맞나?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야. 항상 자극은. 되겠지? 자, 쌤이 지난 시간에 이제 살짝 설명 안 했던 걸 하나 설명을 해줄게. 요런 게 있어요. 요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의 그래프거든? 근데 요런 게 있어. 요런 게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여긴 누가 봐도 분극이죠. 맞나? 마이너스 70이야. 근데 우리가 쌤이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뭐 하냐면 앞자리 앉은 친구한테 목 뒷덜미에다가 약간 그 패딩 깃털 같은 걸로 목 뒷덜미를 살짝 간지럽힌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좀 둔감한 애들은 그걸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그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자극은 분명히 있었거든. 깃털로 간지럽혔잖아. 맞죠? 근데 그 자극이 얘가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거야. 맞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역치전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극이 요렇게 들어오면 나트륨 통로가 살짝 열려서 이렇게 자극이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역치전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역치전위, 역치막전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깃털로 살짝 간지럽혔어. 맞지? 근데 이 역치전위를 뚫었어 못 뚫었어? 못 뚫었죠. 그러면 못 느껴요. 그냥 다시 분극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 그 상태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역치전이라고 합시다. 역치전위. 역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약간 사회적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잖아. 맞지? 그러니까 깃털로 살짝 간지럽혔어. 근데 역치전위를 못 뚫어가지고 앞자리에 앉은 친구가 그걸 못 느낀 거야. 얘 둔감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살짝 더? 펜으로 해? 야, 갑자기 왜 펜으로 해? 찔리면 아프잖아요. 맞죠? 깃털로 살짝 더 세게 간지럽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살짝 더 세게 요까지 올라갔다 치자. 역치전이 뚫었어, 안 뚫었어? 그럼 또 못 느껴. 얘 왜 이렇게 둔감하지? 세기를 어떻게 하죠? 살짝 더 해요. 맞죠?
그러면 역치전위를 이렇게 건들잖아? 그러면 그제서야 이 여기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일제히 바바박 열려요. 그러면 쭉 올라가. 이렇게. 플러스 30도지. 역치전위를 건들면 나트륨 통로가 일제히 열리고 뭐가 바로 시작되는 거야? 8분극이 바로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자리에 앉은 좌석이 어떻게 한 친구가 어떻게 해? 이러면서 주먹 날라오겠죠. 맞지? 아, 이거 너무 아씨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겠죠. 맞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런 걸 역치전이라고 하고 역치전위보다 약한 자극은 못 느껴. 바로 다시 이렇게 가라앉는데 역치전위를 살짝만 건드려도 어떻게 되냐면 쭉 뚫고 올라가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걸 역치전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왔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도였고 전달도 조금 요약 설명을 합시다. 중요하니까. 전달은 뭐야? 다시 전달은 뭐죠? 그렇지. 뉴런과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말단으로의 자극의 이동이다. 맞지? 쌤이 이거를 확대시켜서 한번 그렸죠. 어떻게 돼? 요게 뭐야? 축삭돌기 말단. 맞나? 여기가 뭐야? 가지돌기 말단입니다. 괜찮습니까? 요 틈을 뭐라고 했죠? 시냅스. 맞죠? 요 틈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괜찮나요? 축삭돌기 말단, 가지돌기 말단. 됐어? 자, 어떻게 돼? 축삭돌기 말단 쪽에서 자극이 요렇게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축삭돌기 말단에는 쌤이 뭐가 있다라고 했죠?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기포 같은 게 있다 그랬어. 맞지? 얘 이름이 뭐야? 이 친구 이름 뭐죠? 시냅스 소포라고 불렀어. 맞나? 시냅스 소포. 맞죠? 시냅스 소포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거 무슨 물질? 화학물질. 이름 뭐야? 신경 전달 물질. 이름 뭐죠? 다 까먹었다. 얘들아, 책 펴, 빨리. 아니,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생명과학 무조건 암기예요, 이놈들아. 아세틸 콜린, 맞니? 129쪽입니다, 129쪽. 되겠어? 자, 다시. 요 시냅스 소프 안에 들어있는 요 신경 전달 물질 뭐라고? 그래. 아세틸 콜린이라고. 되겠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았지?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자극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맞지? 이 자극이 시냅스 소포를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시냅스 소포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요 축삭돌기 말단이랑 이렇게 융합이 된단 말이야. 맞지? 느껴지니? 융합이 되면 이 안에 있던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 바깥쪽으로 확산돼서 나오겠죠. 맞나? 이렇게 확산돼서 나온단 말이야. 신경전달 물질이. 맞아? 그러면 이 가지돌기에서 이 신경전달 물질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 가지돌기야. 이거 막단백질이에요. 맞나? 얘가 뭐냐면 나트륨 통로야. 나트륨 통로. 맞죠? 나트륨 통로. 이 아세틸콜린이 요 나트륨 통로 입구에 이렇게 붙어요. 야, 나트륨 통로다 하면서 아세틸콜린이 딱 붙어. 그러면 원래는 닫혀 있어야 되거든. 나트륨 통로가. 맞지? 근데 아세틸콜린이 요 입구에 딱 붙으면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돼?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어디가 고농도로 쌓여 있어? 바깥쪽이 안쪽. 그치? 바깥쪽에 나트륨이 쌓여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쌓여 있는 나트륨들이 어떻게 돼? 안으로 확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맞나? 나트륨이 안으로 확산돼서 들어와. 이게 무슨 작용이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탈분극이지. 그러니까 가지돌기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야? 탈분극이 시작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겠어? 다시 여기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자극이 오면 시냅스 소포가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랑 융합이 돼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바깥으로 나와. 그러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그 다음 가지돌기의 나트륨 통로를 열어요. 그러면 고농도로 쌓여있던, 바깥쪽에 고농도로 쌓여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확산돼서 들어오면서 무슨 분극이 시작된다? 탈분극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화학적 신호라고 하는 거야. 신경 전달 물질, 화학 물질로 전달을 하니까. 맞죠? 그리고 한 방향으로 되는 이유도 알겠지? 여기서 이쪽으로 자극이 가, 안 가? 못 가요. 여기는 시냅스포가 없어. 맞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나트륨 통로를 열고 나면 어떻게 된다 했지? 가지돌기로 흡수되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함정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신경 전달 물질은 가지돌기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 시냅스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빠져나가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일부는 축삭돌기로 다시 복귀를 해요. 알았지?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중요한 건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가지돌기로 흡수된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알았지? 틀린 거야. 알았죠? 너무 중요해. 신경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으로 나가거나 축삭돌기로 재흡수된다. 여기로 흡수되는 건 누구야? 이 가지돌기 안으로 들어오는 건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나트륨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 좋습니다. 자, 이제 킬러 문제를 쌤이랑 좀 같이 풀어볼 건데, 자, 꺼내보자. 쌤, 이거 좀 보기 좋게 좀 바꿔놓자. 아까 유림이가 준 물티슈를 좀 쓸까요?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수특은 올해 수특이고요. 딱 말씀드릴게요. 올해 수특은 아시다시피 1호 계정 마지막 수특이야. 그래서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근수축은 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수축은 2계정에서는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근수축은 풀지 말고 자극의 이동만 여러분들 푸시면 되고요. 자,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몇 개 없어요. 사실 근수축이 많아가지고. 자, 요거 한번 같이 보자. 자, 보이나? 너무 작나? 이렇게 하면 좀 보이려나? 보여? 보이니? 자, 이거 좀 지우고. 유림아, 유림이 없어서 심심하죠? 자, 쌤 수업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3점 테스트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같이 보자. 자, 그림은 민마리즘 뉴런의 축삭돌기의 지점 A에서 C 중 한 지점에 자극을 1회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에서 C의 각각에서 막전이를 2ms, 2초 동안, 쌤은 밀리세크긴 하지만 그냥 2초라고 읽을게요. 2초 동안 이제 동시에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 지금 보면 쌤이 각각을 좀 해석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나 왜 이렇게 어둡니? 이걸로 봐. A 지점은 막전이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맞나? 이건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해야 되지? 0에서 30,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에서 30으로 쭉 올라가는 거는 무슨 분극이야? 탈분극이야. 맞죠? 얘는 탈분극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뭔가 이제 최고점까지 여기 적당히 한 마이너스 60부터 시작을 해서 플러스 30을 찍었다가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맞죠? 이거는 뭐냐면 탈분극에서 재분극까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야. 맞지? 얘는 탈분극에서 재분극까지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C는요. 이제 여기가 플러스 30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80 과분극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오고 있죠. 이거는 재분극에서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고 있는 단계 맞습니까? 이거 쌤 설명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 자극을 여기 딱 줬다라고 해보자.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딱 자극이 들어오면 여기서 뭐가 바로 시작을 해? 탈분극을 시작하겠죠. 여기서 탈분극이 시작이 돼. 그러면 탈분극이 시작되면은 나트륨이 어떻게 되죠? 바깥쪽에 쌓여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온 나트륨이 옆으로도 이렇게 확산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게 나트륨이 옆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은 이쪽 옆으로 자극이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나트륨이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이제 나트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전이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기 막전이가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역치전이가 걸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나트륨을 이동하면은 여기 나트륨 통로가 또 열려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뭐가 일어나?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탈분극이 일어나고 나트륨이 들어오고 옆으로 퍼져서 그 다음에 여기가 탈분극이 일어나면 얘가 탈분극이 일어날 때는 여기가 무슨 분극이 일어나고 있겠어? 그렇지.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서 나트륨이 이렇게 확산돼서 들어오면 또 여기 들어온 나트륨이 옆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뻗어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니까 여기 통로가 열려서 다시 여기가 뭐가 일어나냐면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야. 맞죠? 나트륨이 또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기 탈분극이 일어날 때는 여기는 무슨 분극? 재분극이 되고 여기는 재분극이 다 지나갔으니까 무슨 분극?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딱 요런 상태라고 봤을 때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극점을 안 알려줘. 안 알려주고 요 상태라고 딱 알려준단 말이야. 여기는 탈분극, 여기는 재분극, 여기는 분극이다. 여기는 탈분극, 여기는 재분극, 여기는 분극이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어디가 자극 지점이야?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어디가 자극 지점이 되겠어? P예요. 맞지? 왜 그러냐면 이걸 기억을 해.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하나 쌤이 적어드릴게요. 전체 시간은 구성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전도 시간 플러스 막전위 변동 시간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쌤은 이거를 항상 좌표화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 좌표에는 전도 시간을 적고 이쪽 좌표에는 막전위 변동 시간을 적어서 이 값은 항상 전체 시간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자, 여기가 자극이 들어가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가 자극이 들어가면 이 지점은 전도 시간이 필요가 없겠죠. 맞지? 아니, 자극이 시작된 지점이니까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필요가 없는 거야. 모든 시간을 어디에 써먹는 거죠? 막전위를 변동하는 데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가 1ms, 여기가 2ms, 여기가 3ms,
여기가 4ms라고 하자. 맞죠? 이게 지금 막전이 변화 그래프잖아. 맞지? 지금 보면 여기가 분극 상태인 것은 이미 탈분극, 재분극, 분극을 다 거친 상태라는 것은 탈분극, 재분극, 분극을 다 거친 상태라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막전이 변화에 다 썼다는 뜻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에 쓸 시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얘는 전도 시간이 짧으니까 자극 지점에서 가까운 지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탈분극인 이유는 뭐야? 이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맞지? 탈분극이면 여기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자극 지점이 여기면 자극이 여기서 이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걸 전도 시간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이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 시간 맞나? 합이 전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탈분극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요걸 이해를 해야겠죠? 요렇게 이제 뉴런이 있을 때 여기가 재분극이고 여기가 탈분극이야. 자, 대답해봐. 자극 지점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겠니? 자극 지점은 왼쪽이 되는 거야. 여기가 자극 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왜? 재분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막전이 변화에 많은 걸 써먹었다는 뜻이야. 맞죠? 막전이 변화에 많은 시간을 써먹었기 때문에 전도 시간은 짧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자극 지점에 가까운 거고 여기가 탈분극이라는 뜻은 막전이 변화에는 많은 시간을 못 쓴 거예요. 맞죠? 그 말은 전도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는 뜻이니까 얘는 자극 지점에서 먼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재분극, 탈분극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재분극 쪽이 자극 지점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거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대답해봐. 자극 지점은 A에 가까워, C에 가까워? 그렇지. C에 가까운 거예요. 맞죠? 여기가 자극 지점이 되겠지. 맞아요? 왜? 대부분의 시간을 막전이 변화에 썼다란 뜻은 전도 시간이 필요가 없다란 뜻이니까. 되겠니? 여기가 제일 멀고요. 자, 그러면 기억. 구간 1의 A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맞죠? 요거는 맞습니다. 이게 탈분극이니까 막전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니은. 구간 1의 C에서 뭐라고? 구간 2의 C에서네. 구간 2의 C에서는 K 플러스의 확산이 일어난다. 자, 구간 2는 지금 무슨 분극이야? 구간 2 무슨 분극? 재분극. 맞죠? 재분극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어떻게 들어와? 안으로 확산돼서 들어오는 거 맞니? 다 존다. 야, 씨. 이거 맞고, 요것도 맞아요. 맞지? 자, 딕은 맞아, 틀려. 틀렸죠. 자극지점이 어딘데? C잖아. C에 자극이 들어와서 C, B, A 순서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왔어? 기억을 해. 전체 시간은 전도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동 시간. 막전이 변동 시간이 길다라는 뜻은 전도 시간이 짧다라는 뜻이 되니까 얘가 길다라는 뜻은 자극 지점에 가깝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맞지? 이해했어? 이해돼?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 볼까? 2번 문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요. 이번 문제는 좀 어렵긴 하네. 이게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죠. 휴지 전이가 분극입니다. 쉬고 있는 상태.
자극이 들어온 탈분극 상태를 활동전이라고 하죠. 맞나? 자, 요 문제 좀 어렵긴 한데 요것도 아마 쌤 생각에 요 정도 수준은 신일고면 나올만 하거든요. 이거 자사고용 문제이긴 한데 쌤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 한번 보자. 자, 그림 가는 세포박 칼륨 농도에 따른 휴지 전하의 변이야. 자, 그럼 이 그래프 좀 해석해 보자. 세포 밖의 칼륨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휴지 전이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세 개를 한번 그려보자. 자, 나트륨, 자, 집중. 이거 깨야 돼. 일어나. 자,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나트륨은 어디로 퍼내? 바깥으로 퍼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바깥쪽에 10이 있다라고 10개가 있다라고 할게. 그냥 개수로 좀 편하게 해봅시다. 알았니? 그 다음에 안쪽은 몇 개 있다라고 해볼까? 뭐 1개 있다라고 합시다. 괜찮나? 자, 그러면 반대로 칼륨은 어떻게 되죠?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칼륨은 안으로 들인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칼륨이 안쪽에 10개 있다라고 하고 바깥쪽에는 한 3개 정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괜찮나? 그럼 지금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몇 개죠? 7개야. 맞지? 괜찮아요? 이때가 쌤은 그냥 정상 상태라고 할게. 정상. 따라왔어? 정상 상태야. 자, 그러면 정상 상태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휴지전이 하면 탈분극일 때 여기 막전이가 얼마라고 배우지? 마이너스 70이라고 배워 안 배워? 배우죠.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 찍고 마이너스 80 살짝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는 걸로 배운단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바깥쪽 칼륨 농도가 높을 때예요. 되겠어? 되겠어? 그리고 여기는 바깥쪽 칼륨 농도가 낮을 때야. 따라왔니? 그러면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그대로야. 나트륨 여기 10개, 여기는 나트륨 1개. 여기도 나트륨 10개, 여기가 나트륨 1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여기도 그대로 둘게. 여기는 칼륨 10개, 여기도 칼륨 10개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는 똑같아. 얘는 똑같고 얘도 똑같아요. 맞지? 자, 근데 여기만 다른 거야. 바깥쪽 칼륨 농도가 높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잖아요. 맞지? 자, 여기 칼륨 몇 개라고 해볼까? 바깥쪽 칼륨 몇 개?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몇 개? 평상시보다 높다라고 해야 되니까 몇 개로 해볼까? 7개로 해볼까? 오케이, 여기 7개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평상시보다 낮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몇 개라고 해볼까? 1개라고 합시다. 괜찮지? 자, 그럼 여기다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칼륨 통로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요때 일어나는 거 맞죠? 이 시기가 뭐죠? 재분극이야. 재분극일 때, 맞아? 다시. 재분극일 때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확산돼? 바깥으로 확산되지.
그러면 양이온이 바깥으로 확산이 되니까 맞아? 양이온이 바깥으로 확산되니까 막전이가 쭉 떨어지죠. 이해돼? 다시 칼륨, 양이온이 칼륨 통로가 열리면 바깥으로 확산돼. 그러면 양이온이 바깥으로 확산이 되니까 이 막전이는 점점 떨어져서 얼마로 된다? 마이너스 70으로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 칼륨 통로가 열리면 안은 10개고 바깥은 7개야. 확산이 잘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이거 이해되니? 다시 10개, 3개 차이일 때 확산되는 정도랑 10개, 7개 차이일 때 확산되는 정도가 같아 달라? 달라요. 확산 능력이 떨어져, 높아져? 만약 확산이 안 되죠. 그 말은 여기가 플러스 30을 찍고 재분극이 돼야 되는데 이게 확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바깥으로 많이 안 나가. 맞지? 그러면 얘가 더 원래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적당히 어디서 이제 만족을 한다? 마이너스 60에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외울 거면 외워도 돼요. 바깥쪽 칼륨 농도가 높으면 분극 상태일 때 휴지 전위가 어떻게 된다? 낮아져, 높아져? 높아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 세포 바깥쪽의 칼륨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휴지 전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석준아 쌤 설명 이해되겠어? 유연이 이해되니? 이해돼? 준서야? 유림아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바깥쪽 칼륨 농도가 낮아. 그러면 칼륨 통로가 열리면 확산되는 정도가 어때요? 심해지겠죠. 바깥쪽으로 확 나간단 말이야. 확 나가겠죠. 맞아? 그러면 이게 분명히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플러스 30 분극 상태에서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쭉 떨어지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나가니까 이번엔 휴지 전위가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이해되겠어? 휴지 전위가 더 낮아져, 높아져? 낮아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바깥쪽 칼륨 농도가 낮으면 분극 상태일 때 휴지 전위가 더 낮아진다. 요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자. 자, 가 그래프에서 요거는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건데 봐봐. 가 그래프에서 세포박 칼륨 농도가 기억일 때 휴지 전위가 얼마래? 마이너스 70이지. 그러면 지금 얘랑 얘 중에서 휴지 전위가 마이너스 70인 애가 누구야? 다네. 다가 기억이네요. 이렇게 풀면 돼. 맞지? 그 다음에 세포박 칼륨 농도가 니은일 때 휴지 전위는 얼마래? 마이너스 60. 누가 휴지 전위가 마이너스 60이죠? 나네. 이게 니은이야. 이건 쉽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거 쌤이 아까 설명했죠? 역치 전위가 얼마로 일정하대? 마이너스 55로 일정하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5가 여기 있고 얘는 마이너스 55가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느껴지겠니? 얘는 깃털로 아주 살짝만 간지럽혀도 이 역치 전위를 뚫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쉽죠? 얘는 자극을 잘 느껴, 못 느껴? 잘 느끼는 애야. 역치 전위를 뚫기가 쉽기 때문에. 이해했어? 얘는 역치 전위를 뚫는 게 쉬워. 깃털로 그냥 눈곱만큼 간지럽혀도 잘 느낀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5까지 역치 전위를 뚫으려면 꽤나 큰 노력이 필요하죠. 자극을 잘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야. 이게 누가 자극을 잘 느끼고 누가 자극을 못 느끼는지 알겠어? 요렇게 푸는 거죠.
이해되겠나? 좋습니다. 자, 기억 보자. 세포 밖 칼륨 농도가 증가하면 분극 상태인 X의 막전이는 하강한다. 이거 맞아 틀려? 자, 세포 밖 칼륨 농도가 증가하면 분극 상태의 휴지전은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져야 돼. 낮아지면 안 되지. 틀린 거예요. 니은. 나는 세포 밖 칼륨 농도가 니은일 때죠. 기억일 때 아니야. 이것도 틀렸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극의 세기는 2가 1보다 크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가 똑같이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얘는 탈분극이 시작하기 위한 자극이 약해도 상관없지. 근데 얘는 탈분극이 일어나기 위한 자극이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죠. 그러면 자극의 세기는 누가 더 커야 큰 거야? 1이야, 2야? 2가 더 큰 거죠. 답 몇 번이야? 2번인 거죠. 이거 스프리 이해되겠어? 요렇게 푸는 거예요. 자, 9번 한번 볼까? 9번. 9번 보이니? 자,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요거 지우고. 다음 시간에는 2단원부터 다시 그 진도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오늘 하고 나중에 또 시험 치기 직전에 선생님이 또 더 풀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오늘은 막전이 좀 올인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에서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네. D5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고 표는 역치상의 자극을 1, 2, 3을 각각 A의 P, A의 Q, B의 R에 1회씩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D1에서 D5에서의 막전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에서 라는 각각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 말단 중 하나가 있고 A와 B에서 시냅스의 유무는 나타내지 않았다. PQR은 D1에서 D5 중 서로 다른 지점이고 A에서 C는 각각 플러스 30, 0, 마이너스 80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A와 B를 구성하는 뉴런의 전도 속도는 1cm/ms와 2cm/ms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문제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전체 시간을 알려줬죠. 전체 시간이 몇 초? 4초야. 그치? 전체 시간이 4초고 그러면 구성 좌표를 찍으면은 몇 콤마 몇이라고 찍었을 때 이거 합이 4가 되도록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나?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얘는 이제 이 그래프 상에서 좌표가 다 나와 있죠. 0초일 때 마이너스 70이고 1초일 때 얼마야? 60이다. 그치? 그 다음에 1.5초일 때 0이죠. 그리고 2초일 때 플러스 30 나오고 그 다음에 2.5초일 때 얼마 나와? 0 나오고 3초일 때 마이너스 80 나온다. 맞죠? 그 다음에 4초일 때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거든요. A의 P, 자극 지점이 P라고 했는데 자극 지점은 모든 시간을 어디다 써요? 알지? 자극 지점은 전도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니까 모든 시간을 어디다 써? 막전이 변동했어. 그러면은 4초를 막전이 변동에 다 쓰면은 막전이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70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70이 보이는 곳이 D3랑 D5 아닙니까? 맞나? 그렇게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A의 Q도 자극 지점인데 지금 PQR이 다 다른 곳이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자극 지점 Q는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D1이나 D5가 자극 지점이 될 겁니다. 맞죠? 괜찮나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B의 R도 보면은 자극 지점이 마이너스 7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A, B, C가 플러스 30, 0, 마이너스 80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극점이 안 되잖아. R은 D3나 D4나 D5는 안 돼요. 맞지? 그러면 R의 가능성은 어디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어? D1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감히 좀 확정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B의 자극점은 D1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요렇게 좀 적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좀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서 자극 지점에서 먼 순서대로 가면은 D3, D4, D5 순서대로 이제 뭔데 하필 얘가 막전이가 딱 세 개가 A, B, A, C로 세 종류가 다 다르죠. 그러면 이 세 개를 플러스 30, 0, 마이너스 80으로 채워줘야 돼. 맞지? 자, 그럼 이제 한번 채워볼 건데 자극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막전이가 더 어디 쪽에 있어야 된다 했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 중에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야? 당연히 마이너스 80이겠죠. 이해되나? 그러면 마이너스 80이니까 D3인 B가 뭐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B가 뭐일 가능성이 높아? 마이너스 80일 가능성이 높은 거 맞아요?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마이너스 80이 되려면은 막전이 변동 속도가 몇 초야? 3초야. 그러면 얘 좌표는 몇 콤마 3이 돼? 얘가 3초야. 전체 시간이 4인데 1,3이야. 맞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 3초인 거야. 맞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이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라고? 1초인 거야. 1,3이잖아. 그 말 이해되나? 이해되나요? 1,3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1ms란 말이야. 그러면 B의 막 그 전도 속도가 결정이 되겠는데 D1에서 D3까지 거리가 얼만데? 2초잖아. 맞지? 2cm잖아. 맞죠? 근데 2cm 이동하는데 얼마? 1초 걸렸으니까 B의 속도가 얼마야? 2cm per millisecond 되는 거 따라왔니? 요렇게 되겠네요. 됐지? 그 다음에 A는 얼마? A랑 C가 있는데 지금 보면 B가 마이너스 80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B를 마이너스 80으로 일단 적고 시작을 하자. 요렇게 적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쌤은 요것도 결정되겠다. 얘들아, B의 속도가 2cm per millisecond면 A의 속도가 얼마야? 1cm per millisecond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자 갑니다. A의 D2가 마이너스 80이라는 것은 얘 좌표도 얼마가 되는 거야? 1,3이야. 그러면 얘도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맞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 쌤이 봤을 때는 자극지점 P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겠어. 얘 속도가 1cm per millisecond인데 얘가 지금 1초, 1,3이라는 것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1초라는 뜻이잖아. 맞죠? 그러면 자극지점은 D3일까? D5일까? D3겠죠? 여기가 자극지점이 되고
D2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 그 다음에 여기서 변동하는 걸리는 시간이 3초 되니까. 요거 이해되겠어? 그러면 P는 얼마? P는 D3가 자극시험이다. 그러면 Q도 나오겠는데? 얘들아, Q도 봐봐. D4가 마이너스 80이잖아. 맞지? 그러면 D4가 마이너스 80이면 얘 좌표도 1,3이라는 뜻인데 1초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살펴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70인 게 딱 그 이유겠다. 맞죠? 얘는 어디냐면 얘는 P고 얘가 D4가 D5가 Q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0이 찍히고 여기서 이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1초. 그 다음에 여기서 막전이 변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3초니까 마이너스 80이 나오겠죠. 따라왔니? 그럼 다 나왔네. P는 D3, Q는 D5, R은 D1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겠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쌤은 요 A를 좀 채워볼게. A의 D1이 지금 여기가 스몰 a잖아요. 맞지? 여기가 이제 스몰 a인데 자, 여기가 이제 스몰 a인데 자, 여기 자극이 들어오고 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몇 초? 2초. 그러면 얘 좌표는 2,2여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막전이 변동 시간이 2면은 얼마여야 돼? 플러스 30. 그러면 요 스몰 a는 뭘로 채우면 돼? 그렇지. 플러스 30으로 채우면 되겠다. 맞나? 응. 쌤, 그러면 스몰 a가 플러스 30이니까 얘도 30이겠네요? 그렇지. 얘도 30으로 채우자 말이죠.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 쌤, 얘가 플러스 30이 되나요? 자, B의 D1에 자극이 들어갔어. 이까지 1초 걸렸죠. 맞나? 자, D4가 플러스 30이 나오려면 여기까지 몇 초 걸려야 돼? 2초 걸려야 되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cm잖아. 왜 2초 걸려? 그렇지. 시냅스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빈칸을 뚫어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아까 적었죠. 전도보다 전달이 느리다 했어. 맞죠? 이게 시냅스의 역할인 거야. 여기에 이제 시냅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시냅스가 없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려? 1.5초 걸려야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리는 거야? 2초 걸리는 거고 여기서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2초고 여기서 이까지 몇 초 걸리지? 여기가 1cm니까 3에서 4까지 1cm니까 0.5초 걸리겠다. 맞지? 맞아요?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0.5초 맞니?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가는 데는 총 몇 초 걸려? 2초에다가 0.5초 더 걸리니까 2.5초 걸린다. 맞죠? 그러면 여기 좌표는 2.5, 1.5가 되고 막전이 변동 시간 1.5니까 얼마 딱 찍혀? 0이 딱 찍히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C가 0으로 딱 찍히게 되는 것이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C도 0을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쌤이 한번 더 설명을 할 게 이거겠네. 여기가 시냅스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까지 전달이 된 거지 지금. 그러면 답해봐. 다가 신경세포체야? 라가 신경세포체야? 이게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 구조냐 요 구조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자극이 들어와서 이까지도 전도되고 전달되고 전달됐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오른쪽으로 전달되는 구조잖아요. 맞지? 그러면 첫 번째 구조야, 두 번째 구조야? 그렇지. 첫 번째 구조예요. 맞나? 그 말인즉슨
다는 신경세포체야 축삭돌기 말단이야. 지금 보면 가에서 라를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 말단 중 하나로 채우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가 시냅스가 있단 말이지. 근데 오른쪽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다는 신경세포체야 축삭돌기 말단이야. 신경세포체가 되는 것이고, 맞나? 라가 뭐가 되는 거죠? 축삭돌기 말단이 되는 것이야. 따라왔어? 어렵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까? 지금 보면 C가 0이라는 걸 채웠기 때문에 여기도 0이 된단 말이지. 맞나? 여기도 0이 돼요. 그러면 A의 D5에 지금 자극이 이렇게 들어왔어. A의 D5에 자극이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70 찍고 여기 마이너스 80 찍었어. 자, 여기에 만약에 시냅스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리죠? 2초 걸려야 돼. 근데 2초 걸리면은 2,2의 좌표가 찍히면 막전이가 얼마로 나와야 되지? 30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C여서 00이 나왔잖아. 맞지? 그 말은 여기도 시냅스가 있다 없다? 여기도 시냅스가 있다가 되는 거죠. 여기도 시냅스가 있다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냅스가 없었으면 2초인데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2초보다 살짝 더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2.5, 1.5로 찍히고 1.5일 때 막전이 0 딱 찍히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물을게. 여기가 시냅스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전달이 되고 있죠? 그렇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어디가 신경세포체야? 그렇지. 여기가 신경세포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축삭돌기 말단이 되는 것이죠. 요까지 해석되겠어? 어렵죠? 잠깐만요. 이거 보기만 봅시다. 자, 보기 보시면 A는 플러스 30이다. 맞아 아니야? A는 플러스 30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R은 D2이다. R은 D1이죠? R은 D1입니다. 틀렸죠? 디귿 가와 라는 모두 축삭돌기 말단이 있다. 그렇지. 가가 축삭돌기 말단, 라가 축삭돌기 말단이야. 이 이유는 뭐냐면 전달이 어느 방향으로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가와 라가 축삭돌기 말단, 나와 다가 신경세포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어? 네, 좋고요. 조심하시고. 완전 이해. 이거 완전 이해했어? 네. 좋습니다. 하율아, 어때? 이해되겠니? 어렵죠? 유연아, 이해되니? 준서야? 오케이? 석준아, 이거 이해되겠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가볼까?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자, 10번 문제 보면은 A에서 C에 D1에서 D5의 위치를 나타냈고 표는 A에서 C 중 두 개의 신경은 P, 자극 지점이 P로 똑같고 나머지 한 개는 다른 지점 Q에다가 자극을 줬답니다. 전체 시간이 나와 있네요. 전체 시간 얼마? 4ms 맞나? 전체 시간은 4ms로 나와 있고 D1에서 D5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P와 Q는 D1에서 D5 중 하나이고, 그치? 자극점은 이제 D1에서 D5 중 하나이고, 기역에서 비읍 중 어디 있어? 여기가 이제 빈칸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를 뚫어놓고 몇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 2곳에 시냅스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맞죠? 자, 봅시다. 이제 막전이를 딱 봤을 때 좌표를 몇 개 한번 찍어 볼게요. 0일 때는 마이너스 70이 나오고 1초 막전이 변동 시간이 1초면 마이너스 60이 나오고
2초면은 얼마가 나와? 플러스 30이 나오고 2.5초면은 0이 나오고 3초면은 마이너스 80이 나오고 4초면은 마이너스 70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쌤이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막전이 변동 시간에 따른 막전이 수치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그렇죠? 1.5일 때도 0이구나. 그러네요. 요 사이에 이제 1.5일 때도 0이 나옵니다. 오케이. 괜찮네요. 그 다음에 A에서 C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전도 속도는 똑같대요. A로 똑같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쌤이랑 한번 같이 해보자. 오케이. 일단은 쌤은 이제 뭐가 먼저 보이냐면 이런 게 먼저 좀 보이거든요. B가 D3랑 D4가 00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00으로 똑같으려면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어. 지금 D3가 여기고 D4가 여기거든. 가능성은 뭐밖에 없냐면 얘 딱 정중앙에 자극을 줘서 이까지 걸린 시간, 이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다라고 해서 00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자극 지점이 D3랑 D4의 중간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럼 이게 00이 나오려면은 얘랑 얘를 다 건드려줘야 된다는 뜻이야. 맞죠? 이해되나? 얘랑 얘를 다 건드려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나와요. 아, D3에서 D4 내지는 D4에서 D3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얘랑 얘가 몇 초 차이야? 1초 차이지. 아, 얘랑 얘랑 1초 차이인데 지금 얘랑 얘 거리가 얼마입니까? 얘는 4cm고 여기는 6cm니까 얘 둘 D3랑 D4 사이 거리가 2cm죠. 아, 그러면 이 모든 뉴런은 2cm를 몇 초 만에 주파한다? 1초 만에 주파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모든 뉴런의 속도가 얼마로 해석이 돼? 2cm per millise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맞아요. 여기가 신경세포체고 여기가 축삭동이 말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달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왼쪽으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70이 그러니까 전달이 안 일어나면 자극이 이동을 안 하겠죠. 맞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쌤은 한번 볼게요. 좌표를 몇 개 찍어보자. 자, 이 마이너스 80이 나오려면 좌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나오려면 막전이 변동 시간이 3이기 때문에 요 좌표는 1,3이 되고요. 맞나? 얘가 마이너스 60이 나오려면은 막전이 변동 시간이 1초니까 얘는 3,1이 돼야 돼. 따라왔죠? 되겠어?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80은 역시나 1,3이 됩니다. 맞죠? 요 플러스 30은 얼마야? 2,2가 되는 거 괜찮니?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 D4까지는 1초가 걸린대. D4까지는 1초가 걸리고 D5까지는 3초가 걸린대. 맞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봤더니 이렇게 되겠네. 자, 일단 D4까지 1초가 걸리려면은 2cm 떨어진 지점이어야 되는데 D4에서 2cm 떨어진 지점이라 해봤자 D3 아니면 D5거든요. 맞지? 근데 D5는 아까 전에 좌표가 3,1이었잖아. 아, 그러면 이거는 자극 지점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는 A는 무조건 D3가 자극 지점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왔니? 맞죠? 그러면 자극 지점에서 이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 1, D4의 막전이 3 변동해서 마이너스 80이 딱 찍히는 겁니다. 그쵸?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니은의 시냅스 있어, 없어? 있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왜? 분명히 시냅스가 없으면 여기서 이까지 몇 초 걸려야 돼? 2초 걸려야 되지.
근데 3초의 좌표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시냅스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지점은 시냅스가 있다가 되는 거야. 시냅스가 있습니다. 시냅스가 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시냅스가 있어서 3초가 걸리고 이 지점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60이 나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괜찮아? 여기까지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자극 지점은 어딜까?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C는 D2에서는 1초 걸리고 D5에서는 2초가 걸리는 지점이야. 이게 그냥 너무나 논리적으로 어디가 자극 지점이에요? D3가 자극 지점인 거 맞아 아니야? 맞죠? D3가 자극 지점이고 D2까지 1초, D5까지 2초가 딱 걸리니까. 맞나? 괜찮아? 안 보여요, 준서? 다시. D3가 자극 지점이고 D2까지는 1초, D5까지는 2초가 걸리니까 여기가 딱 자극 지점 맞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A, B, C, D, E, F에는 시냅스가 있다 없다? E, F에는 시냅스가 없다가 되는 거야. 맞니? 풀었어? 맞죠? E랑 F에는 시냅스가 없습니다. 하율이 따라왔나? 좋아요. 아, 그러면 끝났네. A와 C가 지금 자극 지점이 똑같죠. 이게 P네. P는 D3가 되는 것이야. 그렇죠? A랑 C가 자극 지점이 똑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영영이 나오는 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영영이라는 게 보면은 결국 이런 거잖아. 좌표로 찍어 보면 한쪽은 2.5, 1.5여야 되고 한쪽은 1.5, 2.5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모든 지점의 간격이 2cm인데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5 나오는 게 좀 이상하죠. 맞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냅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맞나?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해석되겠지. 지금 여기가 신경세포체고 여기가 축삭독이 말단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전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맞지? 그 말인즉슨 이렇게 해석되는 게 가장 타당하죠. B는 D2가 자극 지점이야. 그리고 디귿에 뭐가 있는 거야? 디귿에 시냅스를 두는 거죠. 맞나? 디귿에 시냅스를 두는 거야. 그러면 분명 시냅스가 없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1초 걸려야 되는데 여기가 시냅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린다? 1.5초 걸린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3가 1.5, 2.5 해서 여기가 이제 1.5, 2.5 해서 막전이가 0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1초가 더 걸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5초가 걸려. 그래서 여기가 2.5, 1.5로 해서 막전이가 또 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냅스가 있는 부분 두 군데라고 했는데 두 군데가 딱 결정됐네. 니은이랑 디귿에서 시냅스가 발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자극 지점인 Q는 D2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특별한 지점,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60 이런 지점이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잖아. 전부 다 좌표화해서 거리 계산을 해주는 게 이런 문제를 풀 때의 핵심입니다. 알았죠? 1,3, 3,1 찍으면은 자극 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맞지? 석준 요거 이해되나? 이렇게 풀었어? 그렇죠. 이게 지금 아마 수능 특강에 있는 전도 전달 문제에서 고난이도 문제 쌤이 다 풀어드렸고요. 쌤이 이거 영상 편집해서 문제별로 올려드릴게요. 알았지? 문제별로 쪼개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실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되겠나? 뭐 9번 문제, 10번 문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쪼개서 올려드릴게. 되겠지? 요거 이해돼 안 돼? 되겠어? 오케이. 요렇게 하고요. 이제 요거 뭐야?
다음 시간에 2단원이랑 남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잠깐만. 보기 한번 볼까? 기억. Q는 D2이다. 맞죠? Q는 D2 맞고. 니은. 시냅스는 디귿과 미음이 있다. 아니죠. 니은과 디귿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틀렸죠? 디귿. 전체 시간이 5로 늘었대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계산해보자. 전체 시간이 4가 아니고 5로 늘었대.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B의 D4야. 자, B는 자극 지점이 여기고 D4는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2.5초였지? 그러면 여기가 2.5, 2.5니까 전체 시간이 5니까 그러면 2.5가 지나가면은 0인데 무슨 0이야? 탈분극 0이야? 재분극 0이야? 재분극 0이죠. 그러니까 탈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요거 이해되겠나?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요거 이해되겠어? 요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거 완자랑 기출피 그대로 들고 오시고 2단원 이제 그 기관계 통합적 작용부터 다시 진도 나갈 거니까 반드시 챙겨 오세요. 알았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